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 해서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책 소개입니다. 자, 당신의 인생 역전을 도와줄 총체적 인생 여행기.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여행하면서 목도하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의 분석과 인문학적 융합을 통한 해석을 가합니다. 여행하는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경제적, 시간적 자유에 관한 재무적 실천적 방안까지도 한마디로 독자의 팔자를 바꿔줄 지침서입니다. 와, 흥미진진하겠죠? 인생은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서 당신이 주연으로 살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풍성한 인문학 상식의 스프링보드인 발판을 단번에 마련할 수 있는 지침서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게는 왜 여행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 여유가 없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과연 여행을 떠날 시간과 자금은 충분한가? 등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해결책들도 이 여행 인문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인생은 짧기 때문이죠. 누구라도 이 책과 함께 성공적인 인생 여행의 해답을 찾아서 우크라이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러시아도 둘러보지요. 이 책과 함께라면 사실상 어디라도 좋습니다. 네, 사실상 저는 2017년이 되기 직전이죠. 2016년 10월입니다. 사실상 3개월 예정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3차 우크라이나 여행 시 모스크바에서 모한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단 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었던 바 있습니다. 언젠가는 광주, 부산, 서울에서 평양과 낮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여기서 다시 우크라이나 키예프와 오데사로 여행할 날을 고대하면서 종단 열차를 탔던 바 있습니다. 자, 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흥미진진한 여행기인 동시에 다양한 배낭 속의 인문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행을 계기로 여행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2장에서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여행에 각본 스스로 쓰기와 우크라이나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3장이죠. 제3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의 반전 매력을 유연한 필체로 서술하려고 했습니다. 제4장입니다. 제4장이죠. 이 책의 제4장에서는 우크라이나로 간 특별한 이유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을 구체적인 사례들과
에피소드들로 꾸려갑니다. 자, 제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은 제5장이죠. 제5장에서는 세계 최초 왕초보 영어도 소통의 달인이 가능하다는 소통 이론을 여정 사이사이에 제시합니다. 제6장입니다. 6장에서는 모스크바행 기내의 해프닝을 중심으로 모스크바행 기내의 해프닝을 중심으로 선자, 손자병법을 적용해 문제를 풀어봅니다. 동시에 세계를 놀라게 한 농부가 있었죠. 답전부. 답전부의 철학적 접근도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서 현실과 비교해가면서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7장입니다. 제7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스크바 입성 대작전이라는 그 제하의 제7장입니다. 여기에선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여정을 서술하고 다양한 모스크바 그 본토박이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민자들의 삶도 엿봅니다. 또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문화해설사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와 또 모스크바의 톱 모델과의 조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역사적인 건물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간단히 말하자면 세네카의 분신과 수원 나그네 그리고 신고전주의 건축물의 경이로움과도 대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스크바의 랜드마크인 성 바실리 성당, 성 바실리 성당에 울림이 있는 짠한 전설, 불가사의한 전설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것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행기 겸 에세이, 동시에 여행 인문학이죠. 여행 인문학 차원에서 서술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롤로그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그완의 말이 여기에 실려 있군요. 여행은 그대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는 타향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요? 그대 자신, 나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부하 그완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그것도 연한 핑크빛에 벚꽃이 난만하게 흔들리거나 눈부신 색감이 화사한 동백꽃의 군락지처럼 세계 최고의 미인들이 한 곳에 유유자적하게 모여 사는 도시들로의 탐험이다. 절세 미인이라 여겨지는 여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로의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우선 두 나라를 들 수 있다. 추천할 수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다. 아마도 혹자는 아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만 그런 미인이 있겠는가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또 어떤 이는 한국 여성 중에도 한미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라고 또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차차 뒤에 하기로 하자. 하지만 이 이국의 절세 미인들의
대한 관찰과 탐구 및 평가는 잠옷 호기심을 자극하고 의미심장한 또 하나의 여정이 될 것이다. 이 예문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 하나만 여기 서문에서 운을 띄워보겠다. 그것은 과연 어떤 여성이 미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것은 유사 이래 인류가 품어왔던 궁금증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나 사례는 여행객들과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혹시 더 자세한 본질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여정 사이사이에 귀에 닿는 대로 미은의 실체에 대한 진실을 잘 익은 중추절 밤송이 알 벗기듯이 매끈하고 시원스럽게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말은 필자가 여행 인문학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 중 하나인 특히 우크라이나 미인을 통해 진정한 미인의 정의에 관해서도 분석했다는 점을 흘려버린다면 피상적인 이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진정한 여성의 품이나 미에 관심이 지대한 여성이라면 이 책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답까지도 찾아서 신바람 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